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4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차시 수업을 올렸고, 그 다음에 4차시 분량을 찍기 위해서 지금 또 역시나 텅 빈 상담실에서 찍고 있는데요. 앞에 30분 정도를 미리 찍어 봤습니다. 근데 이 이단원이 특히 교과서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단원이 돼버려서 찍다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접고 지금 새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배울 내용이 바로 이제 밑에 학습 목표 1번에 보면 1번 지사의 특징을 안다 해서 지사라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3차 시에서 상형이라는 방법을 배웠고, 지사 역시 이제 한자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자체를 한 단원으로 하기엔 사실 분량이 나오지 않는데, 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성할 때, 맨 처음에 구성을 했을 때 교과서를 받고 가장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제가 핵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본문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이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음양오행에 대한 이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뺄 건 좀 빼고 넣을 건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시면요. 제목부터 볼까요? 소단원, 이단원은 하늘과 땅이 서로 어울리답니다. 왜 하늘과 땅, 천지라는 개념이 나왔냐면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음양오행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단원명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학습목 보시면 첫 번째 지사의 특징을 알 수 있고요. 상형, 지사, 두 번째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주술구조를 익혀 문장을 바르게 풀이한다. 주술구조는 지난 시간에는 단어의 짜임을 얘기를 했고, 단어의 구조를 얘기를 했고, 이번엔 또 문장의 구조인데요. 비슷합니다. 단어든 문장이든 어떤 것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어의 상태나 어떤 그것을 나타내는 서술어, 그래서 단어든 문장이든 주술구조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 사용된 지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사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건데 17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선 글자 자체의 뜻부터 보도록 할까요? 지사라는 건 가르칠 지자에 일사자를 써서 우리가 상형이라는 것은 형태를 본뜨다. 그래서 상형이었잖아요. 지사라는 건 그 눈으로 봐서 본뜰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개념이라고 하면 이게 좀 어려워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개념? 말은 뭐 간단하지만 그게 뭐지?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 상형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나는 뭐 밥을 산 위에서 먹는다. 는다라는 문장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남겨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상형의 방법으로는 뭐 사람 그리면 되겠죠? 뭐 밥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리면 되겠죠?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뭐 먹는다. 사람이 뭐입 이렇게 벌리고 그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글자는 아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위 너도 알아. 나도 알아. 위라는 게 아래라는 개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의미를 표현해야 되는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나 개념 이런 거 바로 이런 겁니다. 뭐 본문에서는 위, 뭐 아래, 시작, 끝 이런 개념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글자들,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한 글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지사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가르치다와 가르키다 다른 거 아시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거랑 내가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 다른 거죠.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현상, 어떠한 사건, 일, 어떠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쇄를 해왔습니다. 아니, 스캔을 해왔습니다. 보시면 지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로핵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가로핵과 세로핵인데요. 가로핵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하나라고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지만 아니면 하늘이라는 뜻도 많이 표현을 하고 뭐 지평선 이렇게 멀리 보이는 그 땅에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보였죠? 그런 거 지평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로로 뚫는 선 혹은 특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 등으로 자주 써서 뭐 이걸 겹쳐서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나무의 특정 부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본 글자에서 가로선을 추가해서 하늘과 땅을 표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일단 이 교과서 2단원, 이번 단원에서의 오류가 나오는데요. 가로선을 추가해서 하늘과 땅을 표시하는 것 중에서 뭐 맞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렇게 가지고 이제 깃발에 꽂혀 있는 모양인데 어떤 것 안에 깃발 기둥을 세운 모양을 본떠서 안과 속을 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라는 건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초로 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주로 나오는 글자들은 숫자, 그리고 기준선, 세로선, 그리고 나무목을 기준하는 글자들이 나옵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글자 자체는 쉽기 때문에 따로 뭐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법한 글자들입니다. 그쵸? 뭐 아시죠 다? 뭐 1, 2, 3, 4, 5 숫자로 다 1, 2, 3, 4, 5 그리고 윗상, 아래하, 가운데 중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안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목자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근본, 본, 그리고 색깔, 붉을, 주, 끝, 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떠한 기준선, 그러니까 요 기준이 되는 글자에 요거를 아래에다 놓고 근본, 그리고 위에다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부호나 기호를 넣은 걸 지사의 방법으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는 그 밑에 4개의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 4개의 글자는 포괄적으로 아주 넓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지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사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글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네이버에서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첨부를 해왔는데요. 제가 기존에 알기로도 이게 지사라고는 알고 있지 않았는데 지사의 카테고리에 연결을 하셔서 뭔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조금 이제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보시면 설립자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모양만 봐도 아시겠죠? 사람이 있고 어떤 기준선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지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요 사람의 모양을 그냥 그대로 보고 번떠서 그냥 상형의 방법으로 만든 글자라고 사람들이 분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사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요 기준선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 거니까 이것도 뭐 지사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교과서는 실은 것 같습니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앞에 영상에서 이거를 제가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더 지루해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하늘천차.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좀 완벽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사람이 있고 하늘을 나타내는 요 네모라는 글자에서 시작한 게 요 하늘 천자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모를 다 그리는 건 복잡하니까 이게 점점 해서 일자가 된 건데 이걸 이제 지금 기준대로 해가지고 이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천자가 뭐 지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하늘 플러스 아래에 있는 사람 해서 이제 이 하늘 위에 있는 어떤 하늘과 사람 해가지고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천이라는 글자 해서 회의 뒤에 나오거든요. 어떤 뜻과 뜻이 만나서 새로운 뜻 이거죠? 이 꼴이죠. 뜻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회의라는 방법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 넓게 보면 지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분류로 치면 회의 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하늘 천자고요. 다음 사나이고 이 부자는 지압이 남편 사내 전부 다 남자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지압이 옛날 이제 그 가부장적인 세대일 때 그 남편을 좀 높게 부르는 그런 말이었어요. 요즘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옛날 사람들은 그 여자든 남자든 다 머리를 길렀잖아요. 잘 머리를 안 잘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도 성인이 되면은 성인식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곱게 따라 올려가지고 비녀 같은 거를 꽂아 넣었다라고 해요. 바로 거기서 이제 이 샤나이 부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굳이 이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치면은 이것도 뭐 지사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분류를 상형으로 했습니다. 사람이 서 있고 이렇게 비녀로 꽂아놨다라고 해서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마지막 일을 요 같은 경우도 좀 오류가 있는데 이제 아마 요 위에 있는 것들을 뭐 보고 이렇게 지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글자의 원형을 보시면 이게 손이에요. 손. 요 부분이 손이고요. 이제 요게 뭔가가 떨어지는 것을 뜻해가지고 이제 손 숫자에다가 이제 이제 이 모양이죠. 이걸 해가지고 이제 이게 실이 되고 그리고 이게 손에서 뭔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번뜬 모양인 상형에 더 가까운 글자라고 이제 정리를 해 두셨습니다. 어쨌든 뭐 넓은 범주에서 보면 지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글자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내용부터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지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끝이 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장을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이 길지는 않지만 아주 동양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고 다 얘기를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고민을 했는데 한번 그냥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너무 길면 뭐 편집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건 1시간 내내 얘기해도 사실 부족하긴 한데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동양과 서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땅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요. 사람 혹은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교육학이나 이런 뭐 공부들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양은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과학에 의지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동양 철학 같은 경우는요 약간 뭐랄까 좀 거시적으로 옵니다. 크게.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동양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어떤 요소들이 뭐 하여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구분을 하자니 되게 어려운데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이 아프다. 뭐 감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기가 걸렸어. 그럼 서양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서양 의학에서는 감기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바이러스 때문이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내부 안에 호흡기를 통해서 침투를 해서 호흡기 안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폐에 작용을 해서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아프게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체온 조절하는 어떤 기능을 상실시켜 가지고 열이 나게 되고 아프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서양에서 얘기하는 우리 몸을 대하는 자세고요. 동양은 다릅니다. 동양은요, 우리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한자 단어로 하면 기입니다. 기.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말이 뭐 종교나 철학에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어로 치면 뭐 에너지죠. 그거 뭐 차크라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감기가 걸린다는 건요, 어떤 특정 부위에 이 기의 흐름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방 치료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게 침과 뜸이잖아요. 혹은 뭐 부항. 침이나 뜸, 부항 등으로 해서 이 막힌 자리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동양에서 보는 우리 몸을 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든 것도요, 서양에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빅뱅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팽창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동양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 때는 말이야, 태초라는 건 아주 맨 처음을 얘기를 해요. 세상은 두 가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두 가지로 만들어졌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귀엽죠? 밝을 양. 그러니까 태양을 보통 많이 비유를 하긴 하는데, 이 태양, 밝은 것과 반대, 어두운 것과 밝은 것, 이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음과 양, 음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남학생 같은 경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많이 본 얘기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만화 같은 데에서 아주 많이 조금씩 각색을 하긴 하지만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음양, 그 다음에 나오는 오행입니다. 그리고 이 음양으로 인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요. 그 세상을 만든 다음에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요소라고 했지만, 이제 동양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운입니다. 5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성한 5가지 종류의 기운, 용사가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이 오형제입니다. 색깔 보면 대충 아시겠죠? 불, 물, 나무, 금속, 토양, 흙.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5가지의 요소, 기운, 원리라고 해서 오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음양 오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뭐 사주팔자라든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로 이게 음양 오행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낸 것이 사주팔자예요. 여러분들의 태어난 생년월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내서, 글자를 빼내서 그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언하고 생각을 해보는 게 바로 음양오행 사주팔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이 오행이 뭐가 중요하느냐? 본문을 보시면 오는 오행야,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고요. 중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오라는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 5이라는 글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이 5오라는 글자는 그냥 오가 아니고 오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행이라는 걸 해석을 할 때 5갈래라고 하시면 좀 어색하겠죠? 이건 그냥 대명사의 역할로 오행이라고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풀이해서 소개하진 않잖아요. 나 그냥 상현이야 라고 하지, 나는 무슨 상이 무슨 현자라서 이런 의미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오라는 숫자는요, 오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조사 야자에 대한 설명은 제가 활동지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고요. 뜻은 그냥 뭐뭐다 점 혹은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보세요. 활동지 영상.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음양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무주 만부를 이루는 5가지의 기운들이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근데 이 아이들은요,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반대하기도 합니다. 남학생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거의 다. 주로 이제 이 아이들 이렇게 5개를 뽑아서 5가지 속성을 뭐 이렇게 돌리는 식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은 불에 강하고, 불은 나무에 강하고, 나무는 물에 강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아예 따로 해가지고 얘네 둘이 서로 상극이고, 이게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조금 각색을 하긴 했지만 바로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서로 뭐 반대되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음양오행의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죠? 뭐 어렵지만 뭐 그렇게 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닙니다. 자, 오행이라는 게 바로 그 오행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오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문장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일단 글자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이 1번 글자는 했으니까 알죠? 금방 뭐죠? 그쵸? 음양의 어두울 음자 아니까 안 썼습니다. 앞에 뜻은. 그 다음에 이 양자는 변양자. 그리고 이 7번의 이 제자는요 되게 많이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의 제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뭐 알죠? 하늘천, 땅지. 저 5번은 이제 이 문문자를 기준으로 안에 이제 어떤 글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글자가 많이 바뀌죠.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사이라는 뜻의 간입니다. 사이, between이죠, between. 자, 6번에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의 글자인데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교오라고 하는데요. 이 오자는 이제 그 12지에서 나오는 그 오자인데 여기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엇갈리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교오라는 단어는 엇갈려 있다, 엉켜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어두살자는 마무리고.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음과 양이 그렇죠? 천지 사이에 교우가 뭐라고 했죠? 엉켜져 있다 점입니다. 음양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섞여 있다라는 것이다. 뭐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문장이 왜 나왔다고 했죠? 오가. 곧 오가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라는 건 어떤 모양의 상태냐면 음과 양이 하늘과 땅 사이에 교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또 사실이라고 했네요. 이걸 제가 2월 달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칠판에 직접 설명을 해드리려고 만들어 놨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음 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자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오자는 요거랑 요게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일단 제가 요 글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요게 이제 약간 누워져 가지고 이렇게 이 모양이 바뀐 겁니다. 첫 번째. 자, 고대 아주 오래된 옛날엔요. 이 X라는 게 O라고 그냥 썼어요. 이 X표가 고대에는 그냥 5라는 숫자라는 개념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이유가 필요하겠죠?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그 열십자 기억하세요? 가로행 먼저, 세로행 나중에. 그렇죠?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이 동양에서는 완벽한 숫자예요. 0,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딱 이걸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10, 100, 1000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살짝 뒤집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얘는 완벽한데 얘는 어때요? 안 완벽하죠. 불완전하죠. 그래서 반인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모자란 사람한테 이런 반푼이 같은 뭐 이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반. 그러니까 원래가 있고 반만큼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 5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양이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진 10이라는 숫자고 이거는 완벽한 거야. 퍼펙트야. 근데 이게 뉘어 있죠. 뉘어 있으니까 불완전해. 그리고 불완전. 죄송합니다. 불완전 제가 영어로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잖아. 이렇게 엉켜 있는 거잖아. X진. 이건 이제 가로 세로니까 정확하지만 이건 엉켜 있는 거잖아. 엉켜 있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에 있던 문장으로 치면 교오해 있는 거라는 거죠. 교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요 짝대기 두 개 나오는데 이제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요건 뭐 쉽습니다. 짝대기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운데 있다라고 치고 위에 짝대기는 뭘까요? 얘는 당연히 하늘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당연히 땅이죠. 그러니까 천지입니다. 이걸 이 한자로 표현하면 천지. 천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라는 글자는 어떻게 합쳐진 거냐면요. 하늘과 땅,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것이 엉켜있는 음양이 엉켜있는, 교회에 있는 것들이 합쳐진 겁니다. 그럼 하늘과 땅 사이에 음양이 섞여 있는 게 뭐예요? 곧 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과 땅 사이에 10이 아니잖아, 그치? 10이 아니고 5야, 5. 불완전하지만 엉켜있는 이게 합쳐져서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 플러스 음양이 곧 오행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5에 가리킨 일화입니다. 의미입니다. 굉장히 뭔가 오묘하죠?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이건 나중에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겠지만, 어쨌든 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나름대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를 하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완성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 5라는 건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될 수 있고, 아까 위에 나왔던 문장은 이 의미에서 음과 양이 하늘과 땅 사이에 교차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앞에 내용 이해가 됐나요? 뭐 이해가 안 됐으면 또 돌려보시고 나중에 만나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18페이지에 있는 아래에 있는 더 알아보기를 제가 스캔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였는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의미만 보고 좋게 보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여기 문자라는 건 무작정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유상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야지 유익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실력 다지기입니다. 다음은 한자의 강조 부분을 달리해서 한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빈칸에 한자의 음과 뜻을 바르게 써보자. 본문은 되게 짧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되게 당황스러우셨겠지만 그냥 요거 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깐 멈추시고 푸신 다음에 저랑 같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사실 또 사실인데 이 지사 파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구분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을,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사 내용 자체는 많이 없는데 음양오행을 넣어버려가지고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좀 싫습니다. 정확히는 짱납니다. 이걸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자, 한자의 강조부를 달리해서 한자의 일단 음과 뜻부터 바르게 한번 써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이 글자 나무 목자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짝대기 가로획을 가지고 만드는 글자, 바로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글자, 말. 그렇죠? 자, 그럼 자, 위에 있는 게 끝이에요. 이게 왜 위에 있는 게 끝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나무의 기준을 볼 때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아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위에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은 없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보통 아래가 시작이고 이제 위에 올라가야지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위에다가 선을 그고 끝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글자는 기준을 나무를 해놓고 아래다가 선을 그었으니까 뭡니까? 시작이 되겠죠. 시작과 달려있는 근본. 그래서 막 옛날에 뭐 사 같은 거 이런 뭐 이렇게 보면은 혼낼 때 막 이런 근본도 없는 놈 그러잖아요. 뿌리. 그러니까 뿌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이 없다라는 건 뭐 이렇게 뭐 옛날 그런 사극에 나오는 그런 걸 표현을 하자면 양반이 아니고 이제 뭐 족보도 없는 뭐 상놈이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땐 위에 있지만 나무를 기준으로 했을 땐 여기가 시작이니까 여기가 근본본, 그리고 위에가 끝이니까 끝말. 쉽죠? 2번. 제시된 한자를 상형의 의미를 지닌 부분과 시사의 의미를 지닌 부분을 설명해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지사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냥 거시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어떤
이거 기억하시죠? 상형의 의미를 지닌 부분 어딜까요? 당연히 요게 되겠죠. 사람.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로 치면 이게 되겠죠. 지사의 의미를 지닌 부분 밑에 짝대기 요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사람이 어디 위에? 땅 위에 서 있는. 그래서 무슨 글자였죠? 리비라고 읽고 서다. 스탠드의 뜻입니다. 다음 3번 서로 반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한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다음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자. 쉽죠? 이거 뭐죠? 상, 하, 위, 아래, 위, 아래. 다음 본, 말 금방 했죠? 바보 아닌 이상. 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뿌리, 근본인데 아까 제가 나무에 뭐라고 했죠? 시작과 끝. 그래서 우리가 뭐 본말 전도했다라고 사람들이 뭐 톡하면 뭐 한자 단어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본, 말, 이거 위에가 더 긴 겁니다. 전, 도, 해서 본, 말, 시작과 끝이 전이라는 건 뒤집히다라는 뜻이거든요. 뒤집히다. 시작과 뒤집힌 거죠. 그리고 도는 넘어지다. 그러니까 뒤집혀서 넘어져서 뒤집혔다라는 소리겠죠. 그건 뭐야? 시작이 끝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되는 거야. 뭐라는 소리니까? 이거라는 소리죠. 개판. 요겁니다. 멍멍이판. 다음 음양 했죠?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은 뭐야? 그러면 어둠과 빛, 밝음과 어둠 뭐 이런 거겠죠. 자, 천지, 하늘과 땅. 쉽죠? 자, 이렇게 지사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있는 활동 해보기 한번 볼까요? 자, 지우고 다음, 그죠? 다음 그림은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안전표지다. 이 안전표지에 들어있는 상형과 지사적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뭘로 나눌 수 있죠? 이것과 알지? 그림 기가 막힌 거. 그렇죠? 잘 그렸네. 동그라미. 됐지? 글자는 뺍시다. 글자는 여기서 필요한 요소가 아니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이제 이게 상형 아닌 지사가 되겠죠. 우리가 아까 전 지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떠한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했죠. 우리가 보통 동그라미 하면 뭔가 그 완벽한 것, 좋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OX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짝대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라는 건 뭘까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십자 완벽한 걸 뒤집어 놨더니 X자가 됐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것에 그어놨어요. 안 돼, 금지. 그러니까 이건 상형일까요? 치사일까요? 금지라는 것은 눈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상형이 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할 때 금지야? 이거. 사람이 핸드폰 하면서 밑에를 보고 있으니까, 그쵸? 걸을 때는 안전하게. 이거는 상형의 요소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안전 표지판 같은 것들은 지사의 방법과 상형의 방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2단원 2단원이죠. 2단원 하늘과 땅이 서로 어울리다가 끝나게 됩니다.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설명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단어 같은 경우는 글자, 한자 쓰는 활동지의 분량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 좀 더 힘을 실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아직까지도 혹시나 북펜 준비 안 하시고 인쇄 안 하셔서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꼭 좀 인쇄해서 펜도 좀 사서 꼭 같이 한번 써 보도록 하세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5차 시가 되겠네요. 5차 시 3단원 주인은 나가고 파트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요. 제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학번
이름 5자리로 하는 거 여러분들 바보 아니잖아요, 그치? 오늘도 또 그냥 학번만 했더라고. 학번만 하면 뭐가 안 좋냐면 학번을 하면 그게 엑셀 표로에서 쭉쭉쭉 나오는데 니네들이 학번 띄고 이름 예를 들어서 30101 윤상현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해가지고 딱 해주면은 그냥 이걸로 쭉 정렬이 돼요. 그럼 나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너네 반 명령표 들어가서 보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름을 안 쓴다든지 뭐 이거를 이상하게 뭐 03, 01, 01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러면은 정렬이 안 돼요. 제가 2번 봐야 됩니다. 그게 12반이 있습니다. 저 3학년 다 들어가거든요. 제발 좀, 제발 학번 5자리로 이름이랑 같이 좀 제발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 주도 그렇게 쓰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개혁하고 나서 진짜로 좋아해 드리겠습니다. 꼭 학번 5자리랑 이름으로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죠.